전북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가 김교육감을 면담한 자리에서 결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리 예산 문제의 근본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겁니다. 메르스로 인해 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당국의 대책도 추진됩니다. OCI 군산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가 인체에 유해한 염화수소였습니다. 공장이나 방제 당국 모두 초동 조치는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논란을 거듭하던 전북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마침내 편성하는 쪽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이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먼저 강동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늘 오전 김승환 교육감을 찾아왔습니다. 당 차원에서 논의하던 전북 누리과정 문제의 해결책을 교육감과 최종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해오셨던 그 일들을 우리 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해나가는 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의논해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30분가량 비공개 면담을 가진 문 대표와 교육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으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누리과정 사태가 급물살을 탄 것은 새정치연합이 예산 떠넘기기식의 정부의 부당한 시행령을 바로잡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에 의한 교육 파행을 막고자 했던 시도교육감님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이분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김승환 교육감도 문 대표의 의지에 화답하며 예산을 편성하기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앞으로 시도교육감들이 공동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권고를 제가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맞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도의회에서 수정 추경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방채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540여억 원이 마련되면 정부 지원금도 예정대로 지원돼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지원금이 중단될 우려가 사라지고 어린이집 운영도 정상화될 전망입니다. 야당의 참여로 올해 도내 누리과정 문제의 돌파구는 마련됐지만 정부와 여당에 맞서 내년도 국가 지원을 이끌어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정연 문재인 대표와 김승환 교육감의 만남은 해법 가능성과 함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누리과정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인데요. 문 대표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 대표는 공동선언문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폐기를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누리 예산을 지방교육청으로 떠넘기는 근거 규정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과정 논란의 권원인 시행령 폐기를 위해 국회 차원의 법률적 해결책을 강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개정 국회법을 통해 문 대표는 이 같은 모순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청와대 거부권이 걸림돌입니다. 만약 거부권이 행사되고 국회에서 재의결되지 못한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행령 폐기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고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내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문 대표는 조만간 전국 시도교육감과 만남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협조와 연대를 끌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할 수 없어 큰 틀에서는 전북교육청과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시도교육청과 새정연이 공동 대응에 나서게 되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국회와 중앙정치권에서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문 대표의 방문과 공동선언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정부 책임 논란을 본격화하고 향후 제도적인 개선으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한편 추경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교육청을 압박해온 도의회는 공동선언을 반기면서도 서운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의 지방채 발행 요구에는 소극적 반응을 보이다가 문 대표의 제안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이지만 우리 지역 처음 메르스가 발병한 순창은 지역 경제의 파탄 지경입니다. 특산품인 장류 판매뿐 아니라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주변 상권 역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문드문 마스크를 착용한 채 산을 오르는 방문객들이 눈에 띄지만 며칠 전과 달리 크게 줄었습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고 그런 데로 와야지 메르스 같은 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나이에.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등산로 입구 주변 음식점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하기만 합니다. 상인들은 단체 예약을 받아본 지가 오래라며 세월호 사태 때도 이렇게까지 상황이 나쁘진 않았다고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손님 올까 모르니까 반찬이나 음식 준비는 모든 걸 준비를 해놓는데 그 버리기가 바쁠 정도로. 숙박업소들은 예정했던 스포츠 대회가 취소되면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순창 장류마을도 메르스 사태 이후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고추장 등 장류를 배송해달라고 전화나 인터넷으로 받아놓은 주문들조차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메르스인가 무엇인가 와갖고 가지러 못 간 게 우리 취소할래요. 그래서 제가 갖다 드리면 어째요? 그런 게 아니 순창 까먹는데요. 그래. 순창 장덕마을이 메르스 격리에서 해제된 지 나흘째. 하지만 순창 지역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언제나 거칠지 상인들의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메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순창 등 일부 피해 지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 매장을 막론하고 매출이 반토막날 지경이고 관광 열기의 실종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전통시장에 장을 보러 나온 사람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메르스로 바깥 출입을 자제하면서 개점 휴업 상태로 6월 한 달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야시장이 북적였던 남부시장도 적막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제 앞으로 메르스가 잠잠하다 보니까 야시장도 열리고 손님들도 많이 왔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도 한 달 내내 손님을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한때 관광객들이 어깨를 부딪히며 걷던 곳이지만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뭐 어떻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 알바를 나갈까 하고 지금 교차로 보고 있는 중이에요. 대형 판매점 매출은 평균 15%, 전통시장은 평균 60% 감소했고 주요 관광지의 상품 판매와 숙박업 매출이 3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전국 방문을 취소한 국내외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어서 관광업계는 직접 손실만 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중국인까지도 다 취소가 된 상태고 또 6월 말에 일본인 관광객이 70%가 지금 다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소상공인 30여 명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순창 강천산을 방문해 지역 상인을 격려하고 관광객들의 안심 방문을 호소했습니다. 정말 전라북도 이제 괜찮습니다. 청정한 고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우리 전라북도를 찾아주셔서 전라북도는 3분기에 하반기 지방재정을 집중 소진하고 기관단체 구내식당 휴무제를 확대해 음식점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메르스 발생 지역 농산물 구입과 해당 지역에서 휴가 보내기 캠페인도 벌일 계획입니다. 하지만 메르스로 잔뜩 얼어붙은 서민 경기가 언제쯤 회복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어제 OCI 군산 공장에서 누출된 가스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염화수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장 측은 사과하고 사후 조치를 약속했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초동 조치는 미흡했고 재난 대응 매뉴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산 소룡동의 OCI 군산 공장 앞. 길가에 심어놓은 채소들은 누렇게 말라가고 주변 논의 어린 모들도 푸른 빛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가 지나간 흔적입니다. 당시 농사일을 하던 농민 12명이 유해가스를 들이마셨고 6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가 이상해 막 코가 쎄하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좀 답답하더라고요. 연기 나오고 나서 한 30분 40분 되니까 뭐가 하얘져 버려요.
공장 측이 누출 방지 장치를 설치하다 폴리실리콘의 원료인 염화 규소 62kg이 누출됐고 수막으로 차단하는 과정에서 유해 성분인 염화수소가 대기 중에 확산됐습니다. 공장 측은 2시간 만에 조치를 마쳤다고 밝혔지만 실은 유해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대응 체계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상황을 군산시에 알리지도 않았고 16시 10분에 소방서에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에 저희가 원만하게 전달이 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는 군산시는 신속한 주민 보호와 정보 제공에는 손을 놓고 있다시피 했습니다. 다른 대책본부를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가스 폭발이 아니고 조금 이렇게 누출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공장 바로 옆 주민들마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연락이 오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이제 그때서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뭔 사건인가를 알죠. 대형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예방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 체계도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지의 여부가 관심이었던 김한주 전 지사가 출마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지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자영 전 전라북도 비서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에 김한주 전 지사의 출마 여부가 지역사회에 큰 관심과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출마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김 전 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 새 인물이 새로운 마음으로 일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에 김항술 현 위원장이 재선출됐습니다. 임기 1년의 김항술 위원장은 자기 희생과 상색의 노력을 바탕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정치, 도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정치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하락세를 보이던 군산항의 물동량이 지난달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군산항을 통한 화물의 물동량은 78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고 4월 말까지 이어졌던 감소세가 올 들어 처음 증가세로 반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주요 수출 화물인 자동차는 한국 GM 차량이 2만 4천여 대로 지난해보다 8% 줄었지만 현대, 기아차가 4만 9,600여 대로 22% 증가했습니다.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이 다음 달 3일 개장합니다. 오는 8월 16일까지 운영될 선유도 해수욕장은 낙조와 명사심리 등 선유 8경이 유명하고 바다낚시와 갯벌 체험도 할 수 있는 전천후 해상 관광지입니다. 군산시는 피서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안전시설물 점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개장에 맞춰 해양 레포츠 선유 스카이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를 환경 오염 행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상수원 보호지역과 공단지역, 하천 주변, 그리고 반복 위반업소와 폐수 수탁 처리업소 등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무허가를 포함한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사업장 427곳을 단속해 28곳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군산 지곡동에서 31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던 중 근처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